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산타랠리가 정말 찾아오는 게 맞을까요?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데 증시 온기는 점점 확산 중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만 조금 도와준다면 산타랠리가 정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연설에서 금리나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지금 증시 분위기를 보면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모습이죠. CME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3대 지수도 5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 가깝게 뛰었고 S&P 500 지수는 0.5%,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채권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소폭 상승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거래 플랫폼 마비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채권 시장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뒤에 4%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지속 중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거래일 기준으로 벌써 5일째 밀려나고 있죠.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달러 가치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사실 이번 주도 빅 이벤트까지는 없고 고용이랑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의 연설, 세일즈포스의 실적, 그리고 9월 PCE 가격 지수 정도가 있겠죠. 우선 현지 시간 1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만큼 금리 인하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까지는 안 남길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의 말투나 또 뉘앙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발언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CRM 업계 1위인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빅테크 분석 대가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의 픽을 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 같은 날에는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달러트리 또 달러제너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소매업체들의 흐름도 같이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되는데요. 지금이 12월인데 이번에 발표되는 건 보시는 것처럼 9월 지표죠. 셧다운 사태 때문에 너무 지연되기도 했고 또 신뢰도 이슈까지 있는 만큼 평소처럼 영향력이 엄청 강하진 않을 걸로 예상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주말 사이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가 하면은 인텔이 애플과의 협업 소식이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서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면서 마감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한 가지씩 이슈 확인할 텐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광군제 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호조세가 보였다라는 점에 이날 상승했습니다. 0.47% 강세를 가져가는데요. 광군제 기간 동안 아이폰 17에 대한 판매 견조함 때문에 전체적인 판매량이 3%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던 건 같은 광군제 기간 동안 다른 브랜드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5% 정도 감소했다라는 데이터 때문이었고요. 다음으로 알파벳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이날은 0.0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알파벳의 TPU로 외부 판매에 대한 실적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TPU 50만 개를 판매할 경우 매출은 그에 따라 130억 달러가량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북미에서 무료 버전을 체험판으로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날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깡충 올라갔고 또 이날의 포인트를 두 개 꼽으라면 반도체 단에서 인텔 그리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기대감을 받아내면서 이날 증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1개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 단을 제외하고는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한 가지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이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에만 이미 64억 달러를 지출했다라는 보고를 내놨는데요. 추수감사절이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죠. 이 다음 날인 금요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기 전날에만 이미 소비자들이 64억 달러가량을 지출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지출은 8.3% 증가한 117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영향 때문에 관련주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비단 안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 1.29%, 비자도 함께 상승을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단입니다. 인텔이 애플과 함께 협업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위탁 생산 수주 계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애플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권밍치 측에서는 이런 소문이 계속돼 왔지만 이번에는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단 안에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이유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날 샌디스크는 S&P 500으로 편입했다라는 소식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미국인들의 소비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이날 역대급 땡스기빙 소비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에 대한 지표, 셧다운 때문에 약간 오염된 지표들을 우리는 확인하긴 했지만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의 소비를 통해서 역시나 소비가 문제가 없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이 이날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스터카드의 스탠딩 펄스 그리고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서 이야기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터카드 스탠딩 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마스터카드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비를 좀 분석해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소비업체 매출액이 이미 소비재단 안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해서 4%가 넘게 올랐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또 장 초반 어도비 측에서는 높아진 할인폭이 가전과 의류 그리고 장난감 단에서 조금 더 골고루 일어났다라는 점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항공편까지도 연휴 기간 동안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이 안에서 관세 정책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기업 채용이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을 거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가 이랬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도비 측에서는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소매가 많았다라기보다는 AI를 연계해서 유통업체들이 사우드 트래픽을 좀 따져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게 800% 넘게 올랐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힘입어서 이날 관련주 5개 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인 기대감을 반영한 종목이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카드업체 안에서는 비자와 함께 마스터카드까지 상향폭 그려냈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통해서는 소비단을 좀 정리해봤지만 인텔과 애플의 이슈도 안 짚고 넘어갈 순 없겠죠.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 지점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PB님 주말은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주말은 조금 푹 쉬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도 예.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약간은 또 이제 쉴 수 있는 또 시간이 좀 있었고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심리도 좀 개선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연말까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일제히도 올라줬거든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월말 윈도우 드레싱과 연말 쇼핑 시즌이 함께 좀 겹치면서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조금 증시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점점 연말로 갈수록 이 쇼핑 시즌에 대한 좀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소매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또는 IT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반등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만 좀 이제 제한됐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 또 쇼핑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매크로 이슈들 차례대로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는 금보다 더 오른 한 자산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두 번째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또 암호화폐주의 부활 신호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은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90% 넘게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 건데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은 같은 경우는 골드와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같이 그렇죠.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이제 금보다 많이 올랐는데 금이 ETF GLD 기준으로는 약 네. 60% 정도 올랐고요. 은이 약 90% 이상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폭등하는 해가 거의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금 대비 약간의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공매도나 이 수급 변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랠리는 과거와 달리 투기가 아닌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좀 같이 결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급 부족이나 또는 이제 산업 수요 증가가 핵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높은 변동성 때문에 뭐 악마의 금속이다라는 이제 그런 별칭이 좀 붙은 또 그렇죠. 이제 금속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 그 수요국인 인도나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계속 좀 나오면서 가격 네.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전기나 뭐 AI 또는 태양광 시장 쪽에 전반적인 성장세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산업군에서 은이 계속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네. 은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추가 상승 여력을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은과 과격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은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매출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네. 부분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온라인 쪽이 특히나 강했다고요? 네,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AI를 많이 이용을 해서 뭐 네. 온라인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제 실제 쇼핑을 하다 보면 뭐 인스타나 이런 걸 이제 보시다 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연관 검색이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쇼핑 본인에게 맞는 예. 취향이 맞는 이제 쇼핑 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약간은 좀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우려는 됐었지만 어쨌든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고 특히나 예.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분당 1,250만 달러, 약 오. 183억 원 정도로 예.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네요. 네, 보통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 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먼데이는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네. 매출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오프라인 매출은 좀 부진한 것 같긴 해요. 뭐 네. 오픈런 이런 건 좀 없긴 했지만 네. 어쨌든 트렌드 변화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비 강하게 나온 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사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뭐 네. 서클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 채굴주들도 그렇고. 근데 주말 동안 꽤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서클은 한 10% 넘게 뛰기도 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70% 이상 예. 이제 예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FOMC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도 좋긴 하지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 또는 뭐 서클 인터넷 네. 또는 로빈후드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다시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서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10%가량 오르면서 네. 장중에 73달러대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서클은 오래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죠. 단기에 그렇죠. 많이 올랐다가
또 단기간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사실 그런 종목이긴 한데 79라는 숫자가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거의 300달러 근처 때까지 갔다가 그랬었죠. 조정을 받았기 예. 때문에 지금 뭐 고점이나 200달러 음. 위쪽에서 이 평단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네.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또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텍사스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 ETF를 약 500만 달러 구매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예. 좀 있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좀 빠졌을 때 텍사스 주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 체제가 완벽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BTC 이 토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샀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좀 확정이 되면 네. 이런 주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또 비트코인의 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이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단 이슈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인텔이 무려 10% 넘게 급등했는데 애플 쪽 칩을 정말 생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 트럼프 정부 쪽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애플의 M 시리즈 칩에 대해서 생산 가능성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뭐 이 시점은 빠르면 2027년 뭐 2에서 3분기 정도로 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M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칩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초기 대상은 보급형 M, 그러니까 이전 세대 M 칩이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상 출하량은 1,500에서 2,0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정도에 이제 인텔과 결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좀 사업을 재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뭐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인텔의 주가가 10% 이상 올랐는데 사실 이 계약 하나로 인텔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시장의 어떤 신뢰도를 회복하는 이런 기대를 좀 주고 있고요. 네. 이 상징성, 그러니까 애플과의 계약을 가져간다라는 상징성이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도 회복에 대한 강한 이제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도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0%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인텔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네. 자생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늘려갈 능력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지금 주 정부나 이제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또 많이 이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다른 회사와의 어떤 협업 또는 이제 이런 계약과의 어떤 뭐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이제 뭐 아시아 쪽 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자체 파운드리 칩을 생산하려는 노력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연결된 그런 산업이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텔이 가장 중심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향후에도 저는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인텔이죠. 올해 들어서 100% 가까이 뛰긴 했는데 앞으로의 이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핫픽으로 이제 로빈후드를 들고 와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로빈후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주식이나 채권, 이 전통적인 자산도 같이 거래가 되는 이런 브로커리지 앱 중에 가장 일간 활성 사용자 점유율이 높은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도 정도에 밈 주식 열풍으로 당시 압도적인 점유율, 그러니까 약 70% 이상을 상회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간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50% 이상을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전체 미국의 브로커리지 이 리테일 회사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은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고 뭐 피델리티와 위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이태리드나 뭐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로빈후드가 아무래도 이 젊은 MZ 세대나 이런 측면에 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직관적인 UI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락인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골드 멤버십이라는 멤버십을 통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의 또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골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그런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이런 이 충성 고객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또 이 최근에는 이 트레이딩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예측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네. 금리를 내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예측 시장 거래를 통해서 지금 계속 협업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을 베팅을 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약간 베팅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베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형태의 베팅 형태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죠. 예측 시장은 사실 뭐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을 해서 여러 상황들을 좀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는 조금은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인 관련된 그런 거래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사실 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 아침 방송에 한번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팔란티어보다 이 성장성이 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 이제 팔란티어가 더 많은 이제 밸류를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로빈후드도 그 정도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밸류에 저는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고평가 논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충분히 그 이상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로빈 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